조직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열정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밤낮 없이 일하며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축하해야 할까요? 아니면 탈출을 준비해야 할까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총사령관이었던 한스 폰 젝트는 장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 똑똑하고 게으른 자, 멍청하고 부지런한 자, 그리고 멍청하고 게으른 자.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인물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자이며 최고의 지휘관감은 역설적으로 똑똑하고 게으른 자라는 것. 이번 팩트 관측소에서는 조직의 운명을 가르는 리더의 코드, 똑부와 똑개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명쾌하고도 잔인한 분류법은 독일의 전설적인 군인 한스 폰 젝트 장군의 장교 분류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는 인간의 2가지 핵심 특성, 즉 지능과 근면성을 기준으로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첫째, 똑똑하고 게으른 똑개 유형. 이들은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법을 압니다.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며 핵심적인 결정에만 집중하기에 최고 지휘관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둘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 유형. 명석한 두뇌와 엄청난 실행력을 겸비한 이들은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빈틈없이 실행하는 최고의 참모입니다. 상급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현해내는 이상적인 부하 직원이지만 리더가 될 경우 과도한 업무 지시와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부하들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멍청하고 게으른 멍게 유형. 이들은 전 세계 군대의 90%를 차지하며 복잡한 판단 없이 주어진 임무나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지 않기에 최소한 조직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존재로 지목된 멍청하고 부지런한 멍부 유형. 이들은 잘못된 판단과 신념을 가지고 엄청난 추진력으로 일을 벌입니다. 대화는 통하지 않고 고집은 세며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젝트 장군은 이들을 즉시 총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전쟁터에 생사가 걸린 분류법은 시대를 넘어 수직적 구조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 즉 기업, 학교, 심지어 가정에까지 적용되며 인간 본성과 조직의 생리를 꿰뚫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를 만든 위대한 리더들은 명확히 2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똑개형 지휘관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이 유형의 교과서입니다.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 기업을 운영하며 자신을 자산 배분자로 한정합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자회사 경영은 각사 CEO에게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나쁜 소식을 즉시 알리라는 원칙 외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의 게으름은 곧 신뢰이며 이 신뢰가 각 조직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시절 1년에 2번씩 모든 것을 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각 주간을 가졌습니다. 이 고독한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책과 논문을 읽으며 기술의 미래와 회사의 방향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실무에서 벗어나 오직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에만 지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똑개의 전형입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인재제일 철학으로 똑개 리더십을 구현했습니다. 의심가면 쓰지 말고 일단 쓰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의 어록처럼 한번 믿고 맡기면 쉽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 진출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서 그의 통찰력은 빛을 발했지만 일상적인 경영은 시스템과 사람에 의해 움직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접 노를 젓기보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돛을 조종하는 선장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세상의 모든 원자를 직접 통제하려는 듯한 똑부형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노 매니저로 불릴 만큼 극단적인 현장 개입으로 유명합니다. 테슬라 모델 3 생산 지옥 당시 그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나사 하나 조이는 방식까지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의 사전엔 위임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두뇌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혁신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엔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똑부의 미학적 화신입니다. 그는 사용자가 절대 볼 일 없는 컴퓨터 내부 기판의 배열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출시를 연기시킨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의 현실 왜곡 필드는 직원들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강요했지만 그 집요함이 결국 세상을 바꾼 아이폰과 맥북을 탄생시켰습니다. 세계 경영의 기수 김우중 전 대우회장 역시 똑부의 전형입니다.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며 시장을 개척한 그의 초인적인 부지런함은 대우를 단기간에 재계 2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만 과도한 차입과 무리한 확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끝내 통제하지 못해 부지런함이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멍부로도 평가됩니다. 이들에게 조직은 유기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정교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똑개가 시스템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성공을 만든다면 똑부는 개인의 역량으로 불가능한 혁신을 창조합니다. 한쪽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국을, 다른 한쪽은 리더 개인에게 모든 것이 달린 리스키하지만 위대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유형은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똑개 리더의 가장 큰 함정은 방임입니다. 권한 위임이 지나치면 조직의 방향성을 잃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리더의 통찰력이 부재할 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관성적으로 움직이다 도태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은 성장할 기회를 얻지만 구심점을 잃은 조직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똑부 리더의 그림자는 더욱 짙습니다. 그들의 완벽주의와 끝없는 요구는 직원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극심한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리더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보장이 없으며 그의 독단적인 판단 하나가 조직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의존되는 키맨 리스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큰 위협입니다. 리더가 사라지는 순간 조직은 심장을 잃고 멈춰섭니다. 그렇다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재계 리더들은 어떤 코드를 따르고 있을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뉴 삼성을 선언하며 과거의 권위주의를 벗고 실용주의와 소통을 강조합니다. 인재를 중시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선행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선대의 똑개 스타일을 계승하는 듯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직접 현안을 챙기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과감히 도입하며 똑부 스타일의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의 공감을 중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공언, 미래 모빌리티라는 거대한 비전을 향해 조직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딥체인지와 ESG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익 중심 프레임워크를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똑개의 통찰력과 똑부의 실행력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 시대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리더십을 진화시키는 하이브리드형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개와 똑부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 중 누가 더 뛰어난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역할입니다. 혼돈의 창업기에는 불도저 같은 똑부의 추진력이 필요하고 안정된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선 숲을 보는 똑개의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명확히 알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반대 유형의 인재를 곁에 두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똑부라면 권한 위임을 아는 똑개 참모를, 스스로 똑개라면 완벽한 실행력을 갖춘 똑부 행동대장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조직에 필요한 바로 그 리더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열정이 조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팩트관측소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